넘기면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KT AI 빅데이터 서비스 담당 변형균입니다. 오늘 그 IT 서비스 학회에서 이런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통신 회사인 KT가 어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어떤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지금 많은 글로벌리 어텐션을 받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KT가 사실 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저희가 줄기차게 해왔던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 글로벌 에피데믹 프리벤션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는 이제 첫 번째 장표는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Flattening the Curve on COVID-19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4월 말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의 이제 K 방역 사례를 공유한 그런 자료집입니다. 1차 버전이 3월 중순에 나왔었고 2차 버전이 4월 말에 나와서 전 세계에 K 방역을 잘 알린 그런 사례집인데 이때 이제 유일하게 이제 키트 회사들을 제외한 어떤 민간 사업자 사례로 저희 KT 사례가 좀 많이 언급이 됐고요. 재밌는 거는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 자료를 게이츠 재단 쪽에 이제 저희가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이 이제 빌 게이츠한테 또 공유가 됐고 아마 그 다음 날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사례 언급된 KT의 사례를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3T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3T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싱 그리고 테스트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얼마나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서 또 아니면 감염 위험자를 찾아내서 테스트를 하고 또 격리를 하고 아니면 거기 테스트에서 이제 포지티브가 나오게 되면 치료를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쉽게도 이제 트리트먼트 쪽에 치료제 쪽이나 백신 쪽에 아직 개발이 된 상태가 아니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마찬가지죠. NPI, 즉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그러니까 이제 비약물적, 의료적인 어떤 그런 인터벤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손 열심히 씻고 소셜 디스턴싱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그런 요소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NPI 영역,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 영역에서 ICT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감염병이 이제 발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여행객 아니면 방문객에 의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고요. 유입되고서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격리를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홀 프로세스인데 DPP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전체 전반적인 과정을 트래킹할 수 있는 ICT 기술을 트래킹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트레이싱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하고 뭔가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먼저 디지털 방역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방역, 디지털 트레이싱에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트레이싱이라고 그래서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 이제 오염 지역에 이제 가게 되면 위험성을 알려주는 이제 문자가 나가게 되고 또 오염 지역에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면 귀국 시점에 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고 또 감염 인큐베이션 피어리드라고 하죠. 저희가 잠복기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줘서 만약에 이제 열이 나거나 이상이 있을 시 어떤 증상이 나왔을 경우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문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는 개인이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 이제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위험 지역에 얼마나 나가 있고 얼마나 이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사실은 많이 저희가 뭐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의 이제 집중 조명을 받고 제가 이제 인터뷰도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됐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은 역학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14일 동안 어디에 갔었고 어디서 어떤 일을 했니, 누굴 만났는지에 대한 트래킹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간의 어떤 기억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과 한 2, 3일 전에 몇 시에 어디서 뭐 했는지 기억이 사실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저희가 펑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에서 이걸 많이 보셨겠지만 본의 아니게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어떤 활동을 했다거나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런 통신 데이터,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이제 확진자가 역학조사를 하기 전에 사망하시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위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싱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확진자의 동선이 왜 중요하냐면 빨리 접촉자, 컨택했던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케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일별 밀접 접촉자를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이번에 보면은 뭐 구로 콜센터라든지 이태원의 클럽이라든지 지금도 뭐 스포츠센터나 여러 뭐 교회가 됐던 여러 다중이용 시설의 밀접 접촉자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라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지금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 레벨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언론에 보실 때 굉장히 뭐 빨리 어느 지역에 뭐 이태원에 가셨던 분들 빨리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공지를 하지만 실제 개인들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어떤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트레이싱, 확진자 트레이싱하고 접촉자를 규명해서 격리시키는 뭐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KT가 어떻게 만들었냐? 사실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일본 환자가 와가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확산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문제는 뭐였냐면 그 일본 확진자가 자기가 메르스였다는 그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게 이제 정부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험 지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일본 환자가 바레인에 이제 바레인에서 원래 무역업을 좀 하셨는데 그때 메르스 위험 지역인 사우디를 잠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입국을 했는데 사우디에서 이제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기존의 이제 우리 출입국 검역 시스템에서는 바로 입국하기 전 국가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밍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 전에 뭐 아니면 그 전전에 어디를 갔다 왔는지 경유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자고 했었고 그런 시스템을 2016년에 이제 구축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 메르스 사태 때 국내 이제 확진자들이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뭐 KTX 타거나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국내에서 트레이싱할 수 있는 거는 통신 데이터 갖고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2017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기억에도 잘 없으실 수 있는데 2018년에 그 메르스가 두 번째 확진자가 사실은 쿠웨이트에서 오신 분이 생겼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구축한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삼성 서울병원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따로 서울에 있는 격리병원으로 가셔서 확진자 한 명으로 딱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많은 부분 기여를 좀 했었고 또 하나는 올해 이제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이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입국 과정에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 빨리 트레이싱을 해가지고 그 격리할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그런 것들에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이제 flatten the curve 그러니까 그 확진자의 커브를 조금씩 줄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뭐 오늘도 한 40여 명, 50여 명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레이싱하는 스피드가 이렇게 발생하는 스피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나마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글로벌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유럽이나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싶어도 뭐 국회에서 기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검역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1339 뭐 예전에 이제 이런 지금은 뭐 국민들이 굉장히 그 인지를 많이 하셔서 위험하면 바로 전화를 하지만 이 GPP라는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운영을 하기 전에는 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가 셀프 리포팅하는 자기가 리포팅하는 그런 비중이 이런 문자를 받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실제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3국 그러니까 뭐 감염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청정적을 경유해서 온 그런 고객 그 국민들도 우리가 검역할 수 있는 검역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돼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 국내에서만 작동을 했던 거 아니라 저희가 이런 활동을 뭐 2015년, 16년 뭐 UN,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 뭐 ITU, B2On이 이런 국제기구와의 그 현장에서 많이 공유를 드렸고, 이런 활동들이 이제 저희가 가나, 라오스, 케냐에 작년에 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킹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 GPP 시스템을 글로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디지털 트레이싱 영역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레이싱, 테스트, 트리트먼트에서 굉장히 앞단의 중요한 역할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감염병의 원천부터 저희가 밝혀내는 감염병 발생 예측하는 그런 그 기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고 아니면 뭐 가끔 벗을 때도 있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내 증상이 이게 혹시나 내가 병원 가고 싶은데 또 못 가요. 지금 병원 가서 오히려 감염이 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셀프 체크, 자기 진단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시죠. 격리 지역을 이탈해가지고 뭐 지금 뭐 체포가 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나 이제 그 보건부나 질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게 그 확진자들이 나올지 뭐 이런 커먼 케이스가 나올지에 대한 예측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정책을 수행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이제 지금 GPP를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아웃브레이크 모니터링과 어세스먼트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세브란스 병원하고 지금 3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제 어쨌든 그 아웃브레이크가 돼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감염 그런 그 원천들 그 발병을 했다는 그런 그 데이터들을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이트에서 다 저희가 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크롤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MRC라고 하는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이제 AI 기술을 써서 분류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또 그 가짜 뉴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러내는 그런 프로젝트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이제 질본에 이제 구축을 해서 운영할 생각인데, 이 이제 사실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빨리 구축이 됐었으면 올해 초부터 만약에 좀 워킹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이제 감염병 권위자들께서 1월 말부터 이제 그 중국 우한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부터 모이셔갖고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K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메르스 때 많이 그런 프로세스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됐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올해 초에도 그런 것들을 잘 센싱하셔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아마도 그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건데,
셀프 체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기사에 막 산발적으로 나오고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문자가 오잖아요. 우리 동네에 뭐 감염 그 환자가 나왔는데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디 방문했습니다. 근데 표준화도 안 돼 있고 되게 지금 궁금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기지국 데이터나 GPS 데이터를 가지고 확진자의 동선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들의 원하시는 이제 그 국민들의 동선들을 비교해서 위험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나의 증상이 나의 어떤 체온의 변화라든지 뭐 산소 포화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데이터 나의 어떤 그런 그 증상 데이터들이 변화되면서 따라서 내가 또 이것도 위험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진단 사전에 어떤 그런 체크한 결과를 통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500만 불을 펀딩을 받아서 게이츠 재단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달에 이제 크게 언론에 이제 기사화가 됐고 저희가 이걸 이제 3년 기간 동안 플루, 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코로나 요거를 같이 지금 병행해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격리자 모니터링 부분은 지금 뭐 밴드도 채우고 뭐 전자팔찌까지 나왔다가 이제 팔찌는 안 하기로 하고 밴드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이게 퍼포먼스가 참 쉽게 나오진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GPS로 지금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GPS가 뭐 페이크 GPS라고 그래서 굉장히 내가 여기 뭐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지만 저기 해외에 있는 것처럼도 표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기록 데이터로 여러 가지 이상 상황 탐지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작업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얼마나 확산될 거냐. 특히 이제 저희 KT 같은 경우는 그 유동인구 데이터 어떤 그 것들을 저희가 이제 꽤 오랫동안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재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에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저희가 전달드리고 어떤 관광 정책이라든지 교통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수립에 할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고도화해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 예측 질병이 좀 더 확산되고 유입되고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정책을 어느 시점에서 지금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그게 이제 가능하다면 어떤 정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량적인 어떤 기준 하에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수행하고 나면 또 뒷단에서 그 정책을 평가해보는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뭐 지금 뭘 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하고 니아하고 같이 해서 포스트 코로나 AI 챌린지라고 그래서 저희가 요 유입 예측하는 알고리즘들도 공모전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나의 그 위험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위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공모전에서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GPP 그 저희 플랫폼에 다 지금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런 감염병의 확산에 대한 모델링을 수리 모델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유명한 어떤 그 연구 기관들이 있어요. 뭐 키스트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뭐 서울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하고 저희가 온라인수를 구축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알고리즘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부가 이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측을 할 때 그게 원타임 이벤트로 저희가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그 GPP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트레이싱 부분 오늘 좀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새로이 그 아웃브레이크 모니터링하는 거, 그리고 셀프 체크, 그다음에 격리자 모니터링, 확산 예측하는 이런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저희가 지금 플랫폼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그 SMS라든지 아니면 앱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고도화를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질본 내에는 뭐 그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지만 좀 더 이제 리얼 타임으로 유용한 데이터들,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이제 같이 지금 구축하려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장표죠? 네, 마지막 장표인데 그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스마트 소사이어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 도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감염병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의료업계가 할 수 있는 테스트나 트리트먼트를 얼마나 빨리 지원할 거냐, 그런 트레이싱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아웃브레이크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셀프 체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리딕션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테스트나 트리트먼트를 조금 더 빨리, 단순히 트레이싱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까 펑션들이 좀 더 테스트나 트리트먼트 도와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의료계의 캐파보다 이런 ICT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이런 그 전반적인 보건 역량의 어떤 캐파시티가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는 그 이런 GPP라는 그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능을 고도화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지금 코로나의 세컨 웨이브, 사실은 이제 세컨 웨이브가 이미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리 저희가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희한테 또 닥쳐올지 모르는 새로운 그런 감염병들의 확산을, 유입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습니까? 저는 매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개 분야 다 저도 이제 다른 과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연구를 수행하기도 해서 상당히 재밌게 보았는데, 여러분 이 재밌는 주제 영상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서 뭐 교재나 이런 거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초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상 2020년 우리 IT 서비스학회 학예학술대 트랙 A의 마지막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